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가족이고 부모님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믿었던 가족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하더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로 제 남편이 겪은 일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도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 보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케이크 가게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네요. 어렸을 때부터 달콤한 케이크를 좋아했던 전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케이크 만드는 일을 좋아했었지요. 자연스럽게 직업도 케이크를 전문으로 만드는 파티셰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이 좋아서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파티셰였죠. 그래서 처녀 시절 전 대형 카페에서 케이크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가는 손님들을 보면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곤 했었지요.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손님이 있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 손님이었는데 항상 저녁에 혼자 와서 조각 케이크 하나에 커피를 시켜 천천히 먹고 가곤 했습니다. 저만큼이나 달콤한 케이크를 좋아했던 남편은 그 당시 제가 일하던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지요. 자주 오는 날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기도 했었답니다. 매번 커피와 케이크를 함께 주문했고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남자 혼자 카페에 오는 경우는 드물었고 케이크까지 시켜 먹는 남자는 더더욱 드물었기 때문에 제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네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인지 항상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케이크를 맛있게 먹길래 하루는 제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었지요. 지금 드시는 거 이번에 나온 신상 케이크인데 맛이 어떠세요? 마치 손님의 의견을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네요. 그러자 남편은 혹시 이 케이크 그쪽이 만드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하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면서 케이크가 정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변 다른 가게 케이크도 다 먹어보았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었다면서 저녁 시간에 혼자 와서 케이크를 먹고 가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눈을 반짝거리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남편을 보고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섰고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는 마침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저는 파티셰라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게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순진할 정도로 착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지요. 때로는 사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제 멋대로인 사람보다는 그런 성격이 저는 마음에 들더군요.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내가 왜 자기를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계속 물어보더군요. 사랑받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었네요. 결국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내야만 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한데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여자인 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였죠. 남편은 착한 성격이긴 한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암튼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남편 셋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될 사람은 남편과 성격이 정반대더군요. 다정한 남편과 달리 그분은 조금 차갑게 보였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말투에도 다정함이 하나도 없더군요. 반면에 남편의 여동생한테는 한없이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딸보다 아들한테 더 잘한다던데 그 집은 반대로 된 것 같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슬쩍 했더니 어릴 때부터 남편은 아버지랑만 사이가 좋았고 어머니는 여동생이랑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착한 성격이라서 어머니가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만 가면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지금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꼭 안아주었네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안아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서 못 받은 사랑을 제게서 찾는 것 같았지요.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서 사이좋게 평생 살아가자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미워 보일 때도 있을 거고 무조건 헌신적으로만 해주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일단은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아이 없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카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의 벌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집안에서 살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보글보글 찌개에 생선 한 토막 구워 밥을 먹으면 이런 게 가족의 행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이가 없어도 둘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더군요. 주말이면 처녀 총각 시절 때처럼 데이트도 즐기고 가끔은 집안 살림 다 미뤄두고 둘이 늘어지게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생활에 별로 터치가 없으셨어요. 우리 사는 집에 찾아온 적도 없었고 제가 찾아뵙겠다고 해도 시큰둥해하며 올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제게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잔소리하는 것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더 나았지요. 그냥 때 되면 남편이 용돈 드리고 안부 전화 몇 번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쿨한 시어머니 만나서 편하게 결혼 생활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시어머니는 별 말이 없었어요.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결혼한 지 한두 해가 지나고 나면 재촉을 할 법도 한데 아무런 말이 없었네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들이 손주 빨리 보고 싶다며 은근히 강요를 하셨지요. 저는 남편과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아이는 천천히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친정 어머니는 철없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내게 고백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각한 일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장난스러운 말을 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죠. 사실 내가 당신 몰래 주식 투자를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크게 올랐어. 느낌이 좋아서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수익이 났더라고. 그 말을 들은 저는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 수익이 났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익금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더군요.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닌 몇억 원의 수익이 났더라고요.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남편이 10년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놀란 제 눈을 보고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들으면 어머님도 틀림없이 칭찬을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식사 대접을 했었지요. 기분 좋게 밥을 먹고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나니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았는지 남편 칭찬을 했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내내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잊지 않고 친정 부모님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에 저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누이의 목소리였죠. 시누이는 남편에게 엄마가 많이 아프니 병원비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지금 당장 갈 테니 어느 병원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병원에는 올 필요가 없고 돈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여성질환 쪽이라서 아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적지 않은 돈을 시누이 통장으로 보내주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시누이가 타는 차를 바꿔야 하는데 오빠가 돈을 좀 보태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남편은 군소리 하지 않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툭하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라도 나서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가는 남편 가진 돈이 전부 시어머니한테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를 물었지요. 그러자 신우이가 우리 오빠 돈 가지고 왜 새언니가 난리예요? 우리가 새언니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고 새언니는 살림이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그러죠.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돈도 아니던데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가져가니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어머니 병원 간 것도 거짓말이죠. 이제부터는 돈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며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내 말에 신우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시뻘게 져서는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욕을 하다니 내가 당신 정말 잘못 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펄쩍 뛰었지요. 욕이라뇨? 저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분했으면 내게 전화를 해서 펑펑 우시더라고.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말을 했길래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냐고. 그렇게 우리는 첫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네요.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화 한 번 안 내던 남편이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싸우게 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할 마음이 없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오해를 한 채 부부 사이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시기여서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추운 겨울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케이크샵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부탁할 것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는 말에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외출을 했었지요. 카페에서 만난 선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케이크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며칠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선배가 일하는 호텔은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5성급 호텔인데 겨울철 딸기 케이크가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죠. 좋은 재료를 쓰는 만큼 가격도 비싸서 아는 사람들만 사가곤 했었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케이크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고급 호텔인 만큼 일당은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그 선배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퀵배달로 서류 봉투 하나가 왔더군요. 보낸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남편이 제게 사진을 집어 던지며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사진은 바로 저와 선배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더군요. 사이가 좋아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웃고 있는 얼굴만 골라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속의 사람은 그냥 대학 선배일 뿐이고 일 얘기하려고 잠깐 만난 것 뿐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선배와 통화를 해보라고 했는데도 화를 가라앉히지 않더군요. 본인이 오해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저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이 사진이며 지난번에 거짓말로 남편에게 제 흉을 본 것까지 아무래도 전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꾸민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심이 들었던 거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남편에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약속대로 호텔 케이크 가게에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남편이랑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인 일로 약속을 깰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과는 천천히 이야기해보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하니 속상한 마음이 조금 풀어지더군요. 케이크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고급 호텔 안에서 달콤한 냄새를 맡으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더군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늦은 점심을 먹고 주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돌아봤는데 케이크 가게 안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화가 나더군요. 남편한테 뜯어간 돈으로 명품을 사입고 비싼 호텔에 와서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얄미워 보이던지요. 그래서 저는 몰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 부탁해서 그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좀 들어봐 달라고 했었지요. 선배는 무슨 일이냐고 내게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 얘기를 들은 선배는 손님으로 위장해서 그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저 대신 들어주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주방으로 돌아온 선배가 말없이 휴대폰을 제게 내미더군요. 저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만 달라고 했는데 선배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왔더군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들은 저는 너무 놀래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게 한 행동들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탁한 거였는데 그것보다 더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여기 케이크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우리도 이제 이런 것도 먹어보고 해야지. 그나저나 둘이 빨리 이혼을 시켜야 우리가 그 돈 전부 꿀꺽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강하게 나가봐야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러게 바보 같은 우리 오빠 속는 줄도 모르고 아주 화가 많이 났더라고. 새언니랑 이혼하고 그 돈 전부 달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줄 사람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걔가 지 친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아주 멍청해. 아직까지도 내가 지 친엄마인 줄 알고 있잖아. 친자식도 아닌데 그동안 키워주고 장가도 보내줬으니 그 정도 보답은 받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불쌍한 우리 남편은 평생 친엄마라고 믿고 있었던 계모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었네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 일식당에서 쓰는 와사비가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만들고 있던 케이크 안에 와사비를 듬뿍 짜놓고 서비스 케이크라며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케이크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욕심 부리면서 크게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쓰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며 이 케이크 만든 사람 당장 불러오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는 네가 왜 여기에 있냐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어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지요. 그걸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남편한테는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녹음한 내용은 벌써 남편한테 보내줬고 아마 지금쯤 남편이 호텔로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저 말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잠시 후 남편이 호텔에 도착했고 남편을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싹싹 빌더군요. 남편은 녹음한 내용을 전부 들었다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남편의 친모는 남편을 낳다가 죽었고 얼마 후 재혼을 한 남편의 아버지가 계모 이름으로 뒤늦은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흔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남편은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계모의 친아들이 되어 있었지요. 그 사실을 남편만 모르고 있었고 계모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보다는 친딸을 더 끼고 돌면서 차별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남편이 취업을 하고 나서는 용돈 주는 기계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큰 돈을 벌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을 전부 가질 생각에 이런저런 일들을 꾸몄네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전부 거짓인 것 같다며 목 놓아 울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모가 아닌데 서류상으로 친모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친모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도 하게 되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남편은 무엇보다도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게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소송이 끝나고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위로해 주면서 지난 일들은 잊고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오래 상의한 끝에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고 다짐을 했었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